안녕하세요. 네. 그, 궁금해요에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죠? 근데 어떤 방송을 할 어떤 소스?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그거를 미리 예전 같은 경우 방송 제가 할 때는 이제 초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미리 제가 추정해가지고, 이 정도는 초보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상의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방송한 지가 벌써 몇 살 때입니까? 한 거의 15년 이상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유튜브나 팟빵에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은 일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면 답하는 거지 내가 먼저 캐서 답하기가 참 멋이게 하더라고요. 질문을 만들기가 그렇고. 물론 이제 판례나 기타 법률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교육에 적합하겠다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굳이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도 사실상 옛날에 과거에 제가 그 방송에 수도 없이 많이 해놓았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왜 하지? 옛날에도 이제 보면은 경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월세를 내놓죠. 월세를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이제 그 임차인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럼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은 어차피 우리가 경매로 하면은 이제 선순위로 이제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이 있는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선순위로서가 매력이 없고 후순위란 말이죠. 근데 후순위인데도 전세권 설정을 요구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 전세권을 등록하고 이런 거는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선순위도 아니고 후순위인데요. 그죠? 물건은 전세권이라는 것은 물건이죠. 민법상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이제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앞에 근저당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대출은 근저당이죠. 근저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만한 행위거든요. 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차인한테 진지하게 말을 드렸어요. 돈 쓰니까. 왜냐면 설정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는 전세권 설정도 해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면 2, 30 쓰고 또 끝에도 2, 30을 쓰면 60만 원을 쓰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경매쟁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안 믿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어떠냐 해도 안 믿고, 법무사한테 물어본 다음에 하고 싶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도 안 믿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선순위가 아닌 전세권을 굳이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는 후순위일지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순위일지라도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인 경우에. 자, 도기한 협회장님에게 요거 교육 열정과 감동입니다. 네. 이러한 공부 시스템이 있음에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첫 질문은 전세권과 임차권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다.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고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들었다. 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 신청권하고 동일한 말이다라고 제가 늘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말 그대로 등기를 해야 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신청도 있다. 그러나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고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다. 자, 여기에서 임차권에 대한 언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있는 전세권과 임차인의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임차권이 아니고 임대차. 전세권과 임대차에 대한 비교고요. 우리가 임차권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를 추정하는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잖아요. 등기가 된 거를 임차권 등기 또는 임차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임차권보다는 임대차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임차권이 아니고 임대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차권은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죠, 보통. 그래서 임대차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이 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이 좀 혼동된 표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말 그대로 전세권이 필요하겠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오류가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놓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전점, 그죠? 전점, 전입신고하고 점유, 전점, 에웃이라고 그랬죠? 전점을 해놓으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전점은 대항력이 생기고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점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굳이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소멸되거나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전세권이 어떤 의미가 있으냐라고 생각해 봤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후순위 전세권은 있으나 마나한 거다. 사실상 그래요. 있으나 마나해요. 개인한테는. 그러나 아까 말했죠. 임대차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법인, 어떤 단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입신고의 효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후순위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하자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입신고 점유라는 제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은 굳이 전세권을 후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를 설정하더라도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 되면은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후순위더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것은 임차권이라는 것은 주로 등기를 의미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세권과 임대차라고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점유는 대항력 관련이고 확정임자는 우선변제권 관련이기 때문에 섹션에 대한 분리를 머릿속에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